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는 화이자 백신 논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문단의 배경 설명과 두 번째 문단의 BNT162B2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설명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부터는 핵심적인 문장들만 공부하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왜 임상시험이 1대1 어사이먼트 했는지 1대2 어사이먼트 했는지 알아야 숫자를 정확하게 비교해 가면서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서드의 트라이얼 프로시저를 보면요, 임상 참가자들이 1대1 랜덤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군은 BNT162B2를 30 마이크로그램 투여받았고요, 대조군은 생리식염수를 투여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세일리는 생리식염수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생리식염수를 투여받은 대조군은 몸에 아무 변화가 없겠죠. 반면에 코로나 백신을 투여받은 실험군은 몸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는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코로나를 잘 막아줘야 할 겁니다. 임상 참가자들은 2번 접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화이자 백신은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두 번째 주사까지 맞아야 예방접종이 완료되죠. 그리고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시간은 21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하고 21일 있다가 2차 접종까지 받으면 끝입니다. 임상시험이 잘 설계되었고 임상 참가자들도 정해지면요, 이제 임상 참가자들은 백신 또는 생리식염수를 예방접종하러 사이트에 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이트 스태프가 있겠죠. 사이트 스태프는 현장에서 임상 참가자들을 대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주사를 놔주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 이밸루에이션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사이트 스태프가 하게 됩니다. 주사를 놔주고 30분간 이상 증상은 없는지 임상 참가자들을 관찰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사를 놔주는 사이트 스태프도 실험군과 대조군은 어떻게 할당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의 메서드에도 언급되었듯이 임상 디자인은 옵저버 블라인디드로 설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임상시험은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할수록 신뢰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알면 내 마음대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조작을 못하죠. 만약 주사를 놔주는 사람이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 안다면 결과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주사를 놔주면서 마스크 꼭 끼세요 라고 당부의 말을 한마디 하고요, 생리식염수를 맞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지만 예방수칙에 대한 알림을 한 번 더 받은 실험군이 코로나를 좀 더 조심하고 안 걸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 중에 담당 의사가 건강에 대한 노티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누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내 입맛대로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사를 놔주는 사람도 누가 백신인지 누가 생리식염수인지 모른다면 이런 조작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한 임상시험의 결과는 더욱 믿을만 하겠죠. 옵저버 블라인드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방금 예시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과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 모두 내가 백신을 맞는지 생리식염수를 맞는지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상 참가자는 사이트에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도 주사를 맞을 때도 자신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겠죠? 당연할 겁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주사를 놔주는 사이트 스태프는 자신이 어떤 주사를 놔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모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옵저버 블라인드입니다. 이제 리절트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임상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총 152개였는데요. 미국이 13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터키가 9곳이고 독일이 6곳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편의상 화이자 백신으로 부르지만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이트가 두 번째로 많을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터키가 더 많았네요. 독일은 세 번째였습니다.
전체 152곳의 사이트 중 미국이 130곳으로 가장 많다 보니까 인종도 화이트가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토탈은 37,706명인데 그 중에 31,266명이 백인입니다. 전체의 82.9%에 해당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이자 백신 논문은 백인들에 대한 인상 논문입니다. 한국인이 포함된 아시안에 대한 인상 논문은 아닌 것이죠. 아시안은 1608명으로 전체의 4.3%밖에 되진 않습니다. 백신을 비롯해 약이라는 건 인종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인종마다 임상시험을 따로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인 임상 논문을 근거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시안 1608명도 아시안에 대한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임상 참가자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논문의 결과는 백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종별 차이를 따질 수 있지만요. 사실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니까 그러한 사소한 차이는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백인이든 황인이든 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efficacy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BNT162B2 실험군과 플라시보 대조군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COVID-19 occurrence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number of case가 BNT162B2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8명 대 162명, 9명 대 169명으로 BNT162B2의 숫자가 더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힐끔 봤을 때는 화이자 백신이 일단 효능이 있긴 있는 것 같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염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 중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살펴본 결과입니다. 아래는 감염의 증거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포함한 데이터고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염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 중에 백신 접종 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란색 박스를 보면 됩니다. BNT162B2를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 중에 8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요. 플라시보를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 중에는 162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8명 대 162명으로 화이자 백신을 예방접종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덜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백신 이피커시를 보면 9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백신 효능 95%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이자 백신 논문이 1대1 랜덤 어사이먼트를 했다는 것과 실험군은 화이자 백신, 대조군은 생리식염수를 예방접종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실험군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8명, 생리식염수를 맞은 대조군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162명이 나왔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